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황금 세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9월 16일 화요일입니다. 자, 오늘 골드 실버 시황은 어제 뉴욕장에서 완전히 미사일을 쏘았습니다. 예. 골드는 최고점이 3,689불까지 상승을 했고, 실버도 어제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42불 74센트를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자, 어제 선물 시장에서는 골드가 3,700불을 찍었습니다. 흐름이 굉장히 강세다. 가장 큰 흐름은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 기대. 이제 0.25%는 제가 볼 때는 선반영이 이미 시장이 됐고, 0.5% 기대를 상당히 많이 하는 그런 이 시장의 흐름이 가고 있다. 그런 부분에 이제 시장이 반영된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16, 17일은 상당히 많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뭐 큰 어떤 어제 골드가 뉴욕장에서 상승해야 될 만한 그런 이유가 없어요. 예. 결과적으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치를 그만큼 반영을 하고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제 시세, 국내 시세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골드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3,678불 32센트가 국제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71만 5천원, 팔 때가 62만 4천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은 1억 9천 62만 5천원, 1억 9천 62만 5천원의 1kg 골드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야, 1kg 바가 1억 9천이 넘었다. 뭐 정말 획기, 어떻게 봐보면 획기적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최고점을 지금 찍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가 1억 8,889만 4천원이었죠. 120만원 정도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실버는 지금 현재 1트로이 온스당 42불 67센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국내 시세는 돈으로 살 때가 8,350원, 팔 때가 6,650원의 거래 기준가가 형성이 되어 있고,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은 237만 2천원, 237만 2천원에 1kg 실버바 소비자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골드도 역시 어제 뉴욕장에서 바로 반등을 해서 지금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실버 역시도 어제 뉴욕장에서 상승을 해서 그 흐름이 그대로 상승장에 흘러가고 있다. 어제는 골드와 실버가 이 동반 신고점을 찍는 그러한 장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좋아요, 구독, 회원 가입 많이 하셔서, 골드, 실버를 투자를 하기 전에 알고 투자하자. 예. 알고 투자해도 늦지 않다. 이게 이제 제 지론입니다. 지금 대체적으로 골드, 실버를 투자하시는 분들을 봐보면, 이 강남 가는 친구 따라갔다가 우연찮게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나고 난 이후에 그때부터 골드 실버에 그냥 무작위로 투자를 합니다. 그러다가 조금 땄던 거 다 뱉어내고 뭐 이런 이제 내용인데, 어쨌든 작년부터 지금 현재까지 이런 시장은 거의 없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최고점이 찍어지겠죠. 그 이후의 이 스케줄, 어제 라이브 방송 보신 분들은 제가 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잘 아시겠죠. 공개되어 있으니까 라이브 방송 보시면 왜 골드가 지금 이렇게 올라갔고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오늘도 마지막에 그의 말씀을 한번 좀 드릴게요. 자,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달러 인덱스가
96.917입니다. 빠졌죠. 지금 계속 빠지니까 당연히 빠지면서 골드는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메커니즘이죠. 메커니즘입니다. 이 달러가 빠지면 골드는 상승하고 골드가 상승하면 달러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게 양쪽의 무게 주 역할을 한다. 그래서 당연히 달러 인덱스가 빠지면 골드는 상승하는 거리면 당연한 거고, 자, 달러 인덱스만 빠졌냐? 뭐 지금 채권 수익률도 4.043입니다. 어제 주말장에 어제 월요일은 4.08이었습니다. 당연히 4bp 정도 빠졌기 때문에 달러와 국채가 약세가 되니까 당연히 골드는 반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죠. 뭐 원인을 굳이 찾다면, 유역장이 찾다면 달러가 빠지면서 골드는 상승했다. 역시 골드가 상승하면서 골드가 상승하는 폭만큼 실버는 그런 큰 폭이 아니죠. 예, 이 정도 폭이니까 당연히 동생은 형님 따라갔다. 예, 골드 형님이 상승하니까 실버 동생이 따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침에 원 환율이 1383원이죠. 1383원. 아, 많이 빠지네요. 예. 환율이 어제보다 더 많이 빠집니다. 예. 달러는 뭐 완만한데, 역시 이제 달러 뭐 결은 비슷한데 요즘 들어서 환율이 미친 뭐 널뛰기처럼 이렇게 이 난리가 납니다.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아침에 WTI 유가가 63불 47센트, 유가가 좀 올랐죠. 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뭐 러시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뭐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뭐 지금 베네수엘라 쪽에 또 지금 문제가 뭐 생기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국제 유가는 조금 상승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자, 비트가 오늘 아침에 뭐 비트도 많이 출렁거립니다. 이 11만 5,057불 조금 전에 올라갔다가 또 빠졌네요. 예, 이 11만 5,500불 때까지 올라갔는데 빠졌습니다. 예. 자, 오늘은 어제 제가 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어제 라이브 방송에서도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일단 그 어제 라이브 방송에 말씀드린 부분도 함축해서 조금 이따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유로존이 7월달에 무역 수지가 32% 감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로존의 핵심이 프랑스죠. 프랑스, 독일인데 프랑스가 지금 난리죠. 한 달에 뭐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 하루에 지금 미국도 지금 프랑스도 지금 이자가 184억 정도 나간다 그러죠. 예. 어마어마한 이자죠. 그런데 그 경제 활동을 하는 20, 30대의 그 경제 활동을 하는 사람들 그 혜택이 안 들어가고, 은퇴 뭐 6, 70대, 7, 80대, 70대와 세금이 많이 나가는데, 세금을 많이 내는 20, 30대의 뭐 이 친구들은 혜택이 거의 없고, 70대, 그럼 프랑스를 기준으로 하면 70대에 거기에 세금이 다 들어간다. 그리고 아랍에서 이민 온 뭐 그런 부분, 뭐 여러 가지. 그래서 20, 30대의 직장인들이 들고 일어나는 이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유로존이 이제 지금 그리스도 그렇고 이탈리아도 그렇고 지금 그 무역 적자, 또 뭐 이런 여러 가지 이 어떻게 보면 국채가 나라 빚이죠. 뭐 미국도 비슷하지만, 그리고 뭐 이탈리아나 그리스는 긴축 재정을 펴가지고 지금 그걸 국고를 이제 뭐 트럼프 행님 뭐 관세를 걷어가 피는데, 하여튼 알뜰살림을 살아가지고 이탈리아가 그리스는 그리 줄여가는데 프랑스는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거죠. 뭐 결과적으로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 뭐 그 이 평화유지구금 파기나면 그거 다 돈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프랑스하고 뭐 이런 나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에 전쟁 물자 지원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지금 봐보면 당분간 해결되기는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유로존이 지금 무역 수지가 32% 급감했다는 얘기는 이건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죠. 예. 자, 뭐 유럽 쪽은 그렇고 중국이 또 미국을 한번 때렸네요. 엔비디아 방독점법 위반 추가 조사 실시. 미국의 기준으로 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 중국 입장에서는 완전히 엔비디아는 세계적인 독점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왜 이거 이번에 미국이 이렇게 흔들 때에 엔비디아에도 우리나라도 그 독점이라고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독점 당연히 우리 한국도 독점하면 독점법 위반해 가지고 이 그 벌금 매기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뻑하면 뭐 이 철강 독점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많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반도체도 뭐 독점이다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중국이 칼을 빼들었다. 그런데 또 미국에서 어떻게 나왔냐? 미중 어제도 제가 아침 방송에 말씀드렸지만 고위급 협상을 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협상이 아주 잘 됐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틱톡 매각의 큰 틀의 합의를 봤다. 사실 틱톡은 강제로 미국 법인을 뺏은 거죠, 미국에서. 참 죄송합니다. 이게 여기 나올라네요. 또 이러면 또 뭐 반민입니까 이렇게 댓글 달까봐 우려스럽긴 한데,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외환 보유고가 4,120억 불인데 3,500억 불을 뺏어가면서 뺏으려고 지금 칼을 들이대고 있죠. 이재명 대통령 안 뺏기려고.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 내건 게, 그럼 뭐 통화 스와이프를 하자. 예. 통화 스와이프를 하자 이렇게 된 거죠. 예. 우리는 외환 보유고가 4,120, 뭐 4,160불인가 20불인가 또 좀 헷갈리긴 한데, 이 내용이, 그 3,500불을 뺏어가면 우리는 한 600만 불밖에, 600억 불밖에 없죠. 우리는 바로 외환 위기가 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통화 스와이프 하자. 미국이 생각해 볼게. 내지는 안 된다. 이런 부분이죠. 예. 그래서, 아유, 뭐, 국간이 거들라는데, 쌀 들고 간다는데, 그 가마보고 있을 집주인이 어딨어요. 또 이렇게 반미다 하는 사람들은 공산당들입니다. 예. 우리나라가 망한 길을 바라는 사람들. 예. 지금 봐보세요. 나라가 어찌든지, 지금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식들이, 손자들이 그 직장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제발 가가지고, 예? 좀 가서 보세요. 예? 지금 프랑스가 왜 지금 저 난립니까? 우리 지금 3,500억 불 어떻게 만들었겠습니까? 외국에 우리 국채를 발행해 가지고 그 돈을 만들어가 투자를 한다는, 빚을 내가 투자를 하는 건데, 그 한 달에 이자가 얼마나 나가겠습니까? 젊은 친구들 열심히 빼빠지게 일해봤자 그 이자는 있는데, 그게 프랑스처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는 안 하겠다는데, 그걸 자꾸 하라고 왜 안 하냐고, 반미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공산당입니다. 공산당. 예. 자, 뭐 여기까지만 할게요. 어쨌든 지금 미중 고위급 협상에서 틱톡의 매각을 컨트롤 합의를 했다. 이제 중국에서는 엔비디아 이 넣었다, 반독점이다, 조사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미국은 확실히 중국한테 이제 꼬리가 잡혔죠. 예. 그냥 그 속으로는 부글부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로존에다가, 야, 너 중국에 빨리 50% 관세 매기라 자꾸 이제 똥구멍 간지르고 있죠.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제조업이 또 급감했다. 심각한 수요가 급감했다. 미국은 뭐,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제도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조업이 트럼프가 아무리 저렇게 미국에 유치를 하려 해도 그러니까 결국은 제조를 미국으로 유치를 해서 거기 미국 사람들 거기에 취직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동남아에 가면 연봉 1,000만 원만 줘도 1,000만 원이 뭡니까? 예, 1,000만 원 정도만 줘도 충분히 똑같은 일을 해서 제조를 할 수가 있는데 미국은 똑같은 어떤 그런 그 역할을 하게 되면 연봉이 1억 2천을 줘야 돼요. 예. 여기는 동남아에서 1,000만 원만 주면 되는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조 원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12배 차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제조 원가 그대로 해가지고 무게에 팔았어. 그 돈은 누가 냅니까? 미국 국민들이 내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막 동남아는 임금이 싸니까 사람 손으로 많이 쓰지만 미국에 딱 들어가는데 이분의 현대 그 자동차 그 만드는 배터리 공장도 뭐냐? 사람 얼마 안 써요. 전체 자동화로 시켜버리는데. 그러니까 동상이몽이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예. 또 이야기하면 반미다 할 것 같아서 얘기 안 할게요. 그래서 조금은 이 동맹, 특히 우리는 혈맹이지 않습니까? 미국하고. 예. 우리 한국을 너무 푸대접하면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그 현대자동차에서 러시아 이 자동차 관세를 일본은 이제 16일부터 오늘이죠. 오늘부터 이제 25%에서 15% 낮추는 관세를 하는 거, 우리 한국 자동차는 25% 그대로 관세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현대자동차도 그랬고 현대자동차 일반 내가 정의선 회장이라도 아이 그 저 500만 원입니까? 그때 뭐 500원인가 그 러시아 공장 넘겼잖아요. 아 그럼 러시아 공장 부활시켜 가지고 러시아에 미국에 못 파는 자동차 러시아 팔면 땡큐죠. 러시아 난리가 나는 거지. 기업은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 미국 안 팔면 돼요. 그런데 반도체는 만약에 미국에 안 팔잖아요. 그냥 미국 IT 산업 다 무너집니다. 예. 그게 얽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프라이드가 있어야 돼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미국이 하는 거 봐보면 너무 화가 나요. 예. 제발 좀 생각해 보세요. 미국에 기술 지원하러 갔다고 만약에 우리 아들이 손자가 갔는데 예? 수갑 차고 그 끌려가 가지고 제수들 방에 같이 가 가지고 그건 정말 동맹이 아니라 일반 그런 그 국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이 피를 나눈 미국이 전쟁하는데 우리가 다 따라가서 전쟁 다 치렀던 거 아닙니까? 베트남 전쟁 때 패전했잖아요, 미국이. 그때 우리 한국이 보상한 게 뭐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우리 이 삼촌도 그 베트남 참전했다가 오신 분인데 하여튼 그 우리 한국을 너무 부대접하기 때문에 또 반미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쌍욕합니다. 오늘부터 제발 좀 정신 차리고 그냥 태극기 성조기 부대들은 그냥 우리 제 방송 보지 마십시오. 예.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예, 지나갑시다. 어쨌든 우리 한국이 오늘부터는 일본 자동차는 15%, 우리는 그대로 25%를 관세를 적용해서 판다 이런 얘기죠. 예. 뭐 저는 러시아의 공장을 빨리 현대가 가동해 가지고 미국의 코를 꺾어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뭐 경제는 얽혀 있기 때문에 어느 일방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일방적으로 하잖아요, 미국이 지금. 예. 그런 거 보면 화가 많이 납니다. 그냥 그렇게 흘러들어 주시고, 자,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 금리 인하를 내일 새벽이죠. 17일 새벽 3시, 18일 이제 오전 새벽 3시가 되겠죠. 기본적으로는 0.25%의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은 거의 100%입니다. 0.25%를 하는 것은 100%인데 0.25%를 하느냐 0.5%를 하느냐
그 부분만 남아 있을 뿐이지 0.25%를 금리 인하하는 건 거의 100%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0.25%를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어떤 내용이 나올까? 결과적인 얘기는 지금 현재 골드가 0.25%를 금리 인하를 한다는 그 부분은 이미 선 반영이 됐다. 자, 정확하게 여기서부터 상승 여기까지는 금리 0.25%의 금리 인하의 상승분은 이미 여기에 지금 선반영이 된 상황이다. 어제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 박스권이 여기였어요. 예, 지금 상승을 했죠. 박스권을 뚫고 올라갔죠. 이 부분이 이제 또 기대감에 이런 것이 뭐냐, 이미 선반영이 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제 이 자스트 한 부분이면 0.25%는 분명한데 0.25%를 금리 인하를 하고 났을 때의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자, 3,700불 때는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뚫을 겁니다. 예, 3,700불 때 햇물입니다. 선물을 어제 뚫었죠. 3,700불 때는 뚫고 상승할 거다 봅니다. 예. 근데 이게 요렇게 가다가 흐를 가능성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흐를 가는데 어디서 어느 정도 지지를 받은 1차 지지는 여기쯤 박스권 여기에서 1차 지지를 받겠죠. 거기서 더 최악으로 빠져내리면 어디까지 옵니까? 여기 지지가 3,400불 때까지 지지선이 오는데 만약에 파월 연준 이 의장이 연설에서 11월 달에도 다음 달 10월 달에도 금리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겠죠. 예. 여기가 이제 첫 번째 금리, 여기가 첫 번째 금리 이 포인트가 될 것이고 1차 금리 인하 포인트가, 여기가 금리 인하 2차 포인트가 되겠죠. 예. 2차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3,700불 때는 분명히 뚫을 겁니다. 현물 기준으로. 그런데 0.25%를 0.25% 금리 인하를 할 때와 0.5%를 금리 인하를 했을 때 완전히 방향이 틀리죠. 0.25는 이렇지만 0.5%는 바로 상승합니다. 예. 0.5%를 만약에 뚫는다면 거의 3,750 중반, 예, 내지는 거의 3,800불대 가까이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많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10월 달에도 금리 인상의 어떤 뉘앙스가 있다면 3,800불대까지도 찍을 가능성이 많다. 예. 자, 이렇게 보시고 금리 인하하고 난 이후에 이 전체적인 이 시장을 잘 파악해서 시나리오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라 그랬죠. 첫 번째가 상승 그림의 이 시나리오. 두 번째가 상승하고 난 이후에 조정의 시나리오. 세 번째가 상승하고 난 이후에 하락하는 시나리오. 하락을 했을 때의 지지가 어디 있을 거냐, 여기에 지지를 받을 거냐, 아니면 이 하부까지 가장 든든한 지지가 3,340불대에 있는 이 지지 여기까지 빠질 것이냐, 이런 시나리오를 다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참고하시고 전체적인 그 부분은 라이브에 가서 이 디테일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5년 9월 16일 화요일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이 많이 출렁거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참고하시면서 잘 응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골드 실버 시황 분석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